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무장 반군 탈레반에 있어 점령됨으로써 민주국가 아프가니스탄이 지구상에서 종말을 구할 것이라는 외신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한국 전쟁을 거쳤다는 점에서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즈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8월 10일 광복절날 김원웅 광복회장은 제76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족 정통성 궤도에서 한동안 이탈했다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광복절 기념사를 낭독함으로써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강력한 친일 청산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은 무너졌지만 반민족 보수 기득권 세력의 처리 카르텔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승만 정권은 친일 내각이었다고 하며 6.25 전쟁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일본 육군 대신을 흠모했다. 그가 국군이 아버지면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친일 자산을 국고 교속시키는 입법에 반대를 하고 건국절을 제정하자고 하며 친일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 가르치는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해서도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언론 취재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김 회장의 영상은 행사를 주관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에 광복회 측이 제출한 영상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측에서 확인하고 일부 수정을 했음에도 그런 기념사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날 또한 옛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진보당 대선 후보인 김재현 씨는 통일 분야 공약으로 군복무 12개월로 단축, 2025년 남북연합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1국가 2체제 연방통일국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외에도 이날 평화통일 공약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사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1단계로 남북연합시대 열고 모병제 전환과 선제적 군축,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경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분단 이후 집권 세력들이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행동했는지 묻고 싶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상상은 종북딱지를 붙여 불운시 됐고, 이를 이용한 세력이 분단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크게 반발했고, 여권에서 중단 주장이 나오고 있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사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개선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전면 재개할 것이며, 대머제트 공동 개발을 하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민주당 정권보다 더 한 발 앞선 극좌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아침 탈레반 아프간 장악 후폭풍,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에도 위협이라는 헤드라인이 우리를 긴장케 했습니다. 20년간 2조 달러를 쓴 미군이 철수, 탈레반이 파죽지세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진입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위구르, 체첸공화국,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연계될까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무장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진격함으로써 말입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권력 이양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미군 철군이 탈레반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비판이 대두되는 가운데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프간 정부의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을 정도로 전격적인 철군이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이번 철군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도 할 것입니다. 개전 초 미국은 탈레반 정권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알카에다 거점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전쟁 목표가 국가 건설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여버리고 말은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종족과 종파, 난많은 군벌, 외세단 반감이 난마처럼 얽힌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주의 세속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혀 쉽지 않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 탈레반은 되살아났고 전쟁은 하염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0년 동안 미군 2,440여 명이 죽었고 약 2조 2,600억 달러의 전비가 소모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2월 트럼프 정부는 협상을 위해 탈레반과 마주 앉기도 했었습니다. 미군과 나토 세계 열강 군대가 8만 병력에 탈레반 하나 없애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전쟁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가 호전되다가 전쟁 막바지에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굴욕적인 휴전을 해야 했고, 분단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전쟁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우도 그때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말 미군 철군 완료를 먹박았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대통령 입장을 지지를 했습니다. 약 73%가 철군을 찬성했습니다. 반면 외교적 부담도 있었고 그런 부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철군을 단행한 지 2달도 못 가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치로 중국 압박에 현재 나선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매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악화일로다입니다. 카불 주재 해외 공간과 외국인들은 비상 피난 계획을 세우고 공항은 난리 법석인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친미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함락시킨 소식이 전해진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았으며 미군 철수 결정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퇴각은 명백하게 사이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1975년 베트남 전쟁 패망 직전 헬기를 이용해 미국인과 베트남인 약 6천여 명을 탈출시킨 치욕적 사건과는 이번 사태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링턴 장관은 CNN 방송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전략적 경쟁자들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 5년, 10년 더 머무르면서 자원을 내전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 모색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경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결단력 부재의 소심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정의당은 서 국방부 장관 능력이 없어서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불이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이 개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바에서 이런 사태가 와중에서 국방장관 경질 요구 소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중권 교수는 야당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국정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정권 교체의 주축이 되어야 될 거대 야당에 대해서 늙거나 젊으나 철딱선이 없어서 게다가 어른 노릇할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국민힘에서의 당대표와 대권 후보들 간의
자중질환 상황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엄중한 시기에 아마도 내년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식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몰상식하고 야바이 정치를 배운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 같은 행태를 쏟아내고 있는 에너지니처럼 비춰지고 있는 당대표를 향해서는 경험이 한계와 인식이 오류를 겸허히 인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사를 앞두고 있으니 대표는 이제라도 당헌을 준수하고 당내 민주적 의사 소통에 기초한 리더십을 보여달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야당 대표는 대여 공격에 선봉장이 되어야 하고 여당 공격으로부터 자기 후보들을 방어하고 후보들 사이 갈등을 막후에서 조정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타이르면서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 당 후보만 되면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라 믿는 듯 하다면서 후보들조차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그는 그 빌어먹을 흥행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에게 제시할 비전이 중요하다며 캠프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혜를 모아 누가 승자가 되든 국민 앞에 들고 나갈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되도록 경선을 관리하는 게 대표로서의 주어진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늙으나 젊으나 철딱서니가 없으니 당의 어른 노릇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속 시원하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권 5년 동안 비정상적인 이념주의적인 어떤 사고에 입각해서 비정상적인 통치를 함으로써 그런 상황은 더 깊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점, 무능하고 결단력 없으며 북한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실패한 대통령, 이념지향적인 법 들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법률 공작소 같은 국회의 국회의원들, 죄다 잘난 체하고 15명이나 대통령병에 걸리는 야당 나리들을 해방 전후사에 목매어 진보니 인권이 떠들지만 속으로는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한민족 한 핏줄이라고 하면서 자신들 실속만 챙기는 여당 나리들을 본다면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지, 카불이 무장 반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깨 있고 상식 있는 백성들만이 대한민국을 지켜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내지 않으면 남은 우리도 어쩌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은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를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북한 김일성이 침공했고 중국과 소련이 거들었던 것처럼 한반도 주변 상황이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뒷전에서 위장 전술을 통해서 제2 한국 전쟁을 준비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최고 이념적 가치는 해방전쟁입니다. 남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그런 입장, 변함이 없으리라 봐지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미군 철수 자체 방해에 실패해서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무장 탈레반에 점령됐다는 것, 이것은 최근에 우리 국방이 군기라든지 재반 상황이 흐느적거리고 있는 이런 것을 연상해 본다면 우리 어떤 국방의 태세도 전혀 예사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5년으로 돌아간 듯한 정치, 여야 정당이 무비전 상황, 특히 당나라 군대처럼 느껴지는 군대의 위기 국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어떤 패친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5년 후에 현 집권 세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미국은 실리적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듯이 대한민국 땅에서 짐을 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 대한민국의 상황,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페북의 글을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남조선 해방전쟁으로서 소련과 중공이 합작품이었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해방전쟁 노름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헌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근본 질서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읽으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그 외교 상황에서 보다 힘을 길러서 혼연일치된 국력 신장에 우리가 매진하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꼬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국력이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라 본다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